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은요, 내일 2월 27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설명회 한다라는 걸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수요일 날은요, 김박현 소장님, 저희 원장들의 스승님이라고 하죠. 이분을 모시고 최근 변해단 입시에 관련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요거 안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동영상입니다. 핵심적인 건요, 고등부입니다. 물론 중등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국어 관련된 수능 공부법, 그리고 내신 공부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종 생기부. 그래서 내일은 현재 고1, 고2 학부모님들이 예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국어 공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특히 내일은 내신과 관련된 것으로 이경희 부원장님, 저희 자칭 타칭 부천의 내신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경희 부원장님을 모시고 내신 관련된 설명을 하니까 꼭 고1, 고2, 고3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국어 내신 대비에 대한 저희 4개 국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들으시러 꼭 와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잠깐 보시면 6월달, 9월달 작년 고3입니다. 이번에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지요. 그죠? 그랬을 때 6월달에는 국어 1컷이 91점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작년 고3 9월때 1컷이 97점으로서 상당히 쉽다고 해서 아이들이 와, 이번 수능 국어 쉽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1등급 84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치동과 목동은 국어에 대한 바람은 엄청난 붐이죠, 지금. 그래서 국어에 대한 어머니들이 관심도와 그것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관련해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저희 4개 국어만의 노하우를 내일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시간 계시면 와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또 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 가장 유명한 최고 난이도의 만유인력 지문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읽어보시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그 중에 좀 가장 문제가 됐던 건 31번 문제가 정답률이 20%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게 문제입니다. 쭉 읽으면서 문제 푸는 방식. 우리 아이들이 과연 고1, 고2 때 무슨 어떤 훈련을 해야지 이 가장 큰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수능형이든 내신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국어 공부법과 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3대 적으세요. 1번 국어 지식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문법적인 지식과 문학 용어적인 지식, 그리고 기타 독서 어휘 등 총 10,000개의 어휘를 읽고 외우고 떠올릴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국어고요. 두 번째, 이건 수능과 내신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수능과 내신이 다 동일한 국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국어 지식 외워야 되고요. 국어 문장 이해력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 기출훈련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정 테스트를 그동안 저희 설명해 오신 분들한테 말씀 다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자녀의 그 현재의 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터디 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독해력 진단 테스트 누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가 나오면 혹시 이거를 비용이 있지만 하셔서 가져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가장 1분당 처리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문제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수능과 내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주고, 현재 우리 아이의 능력이 궁금하시면 특히 고1 그러면 저한테 진단 테스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진단하는 방법은 메일국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닷컴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들어가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들. 자, 그러면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단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희 쪽과 이렇게 진단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레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가면서 영역평가가 나오는 이 부분도 저희 학원에 오시면 30분 동안 진단 테스트하면 이 결과지가 나오고 현재 우리 아이의 능력,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현재 어떤 레벨입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은 저희가 또 아까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녀가 고1이건 고2건 얼만큼 많은 국어 지식은 주로 어휘력으로 승부 봅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와 문학 어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테스트하면 현재 국어 지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자체적인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국어 진단, 이 아이의 현재 능력을 측정하는 것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4개 국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시죠? 대치동 모의고사입니다. 매주마다 다니면서 어떤 점수를 얻고 있는가를 매주 결과지입니다. 클리닉 때 오시면 대치동 모의고사 시험 보고 매주마다 이런 결과지가 나가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지가 나가고 있다는 것도 4개국어의 시스템입니다. 자, 4개 국어의 공부 방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4개 TC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교재는 주차별 교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저희 4개 국어는 약간 좀 국어가 하드하다, 힘들다라는 평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주차별 교재에다가 주 2회 수업이라는 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좀 국어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하드하게 나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주중 클리닉이 있고요. 진단 테스트 항상 본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원 터칭과 강사 터칭이 뭐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항상 보고를 드리고 톡방을 개설하면서 어머니들께 전화나 문자로 현재 우리 아이의 실력 등을 매주 보고 드리는 것이 바로 TCT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 국어 공부에 대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 엄청나게 빨리 의미를 빠르게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어휘에 대한 수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장 이해력 훈련입니다. 이해, 기억, 속도 향상 훈련해야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합니다. 순수한 독해력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 문장을 읽고 몇 초에 읽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기억해서 쓰는 이런 훈련 또한 하면서 기본적인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단 다 읽고 나서 읽은 시간을 적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언지 적게 하며, 문단 복기는 기억입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해, 기억,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를 향상시키는 것 또한 국어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훈련해야 된다. 내신과 수능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종이로 훈련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매일 국어에서는 아까는 진단 테스트를 보여드렸던 것이고, 자, 지금은 진단 테스트 말고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내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3월 31일까지 무료로 아이들을 발급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일 설명에 오시면 3월 3 한 달 동안 이 훈련을, 독해력 향상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보면 읽기 훈련 들어가고요. 쭉 읽은 다음에 다 읽었어요 누르면, 그죠? OX 맞추는 이런 훈련인 겁니다. 다시 틀렸으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는 훈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 맞았네요. 자, 요건 가짜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분수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어떻게 1분당 몇 자를 읽고, 이건 지금 제가 찍은 거고요. 600자인지 700자인지 800자인지 그리고 어떤 레벨인지에 대해서 항상 매일 하는 훈련, 요 훈련을 하루에 3세트, 그리고 문학까지 가면 4세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 저희는 학원 관리자가 그 아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쭉 봐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3월 31일까지 있고, 훈련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이 저희가 또 계약한 훈련인 겁니다. 이 매일 국어 아이디를 내일 드릴 테니까 꼭 좀 오셔서 요거 받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꼭 좀 지도해 주기 바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국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신이건 수능이건 그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다 이해했다라는 것을 수능과 내신 다 믿지 않습니다. 문제를 답을 이해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질문이 나가면 거기다 또 이렇게 네가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이게 국기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풀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내신 때는 저 이경희 부원장님이 내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손필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사계만 있는 학교 중 빈출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첨삭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완벽한 분석 노트가 제공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신 빽빽이는 가장 유명하죠. 예, 특히 이경희 부원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아이들 다 못 쓰면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내신을 저희 사계국어가 성적을 올리는 비법을 내일 말씀드린다는 뜻인 겁니다. 자, 터칭 부분입니다. 터칭은 학부모 가장 좋은 톡방입니다. 그래서 톡방에서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보내드린다는 뜻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과제 수행이라든지 공부 진행 방법이라든지 전화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올리는 부분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TCT 중에서 터칭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부로서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인 건데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1이건 고2건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학생부 종합에서 활용 정점으로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희 4개국어만 있는 학종 포트폴리오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학종 포트폴리오 로드맵에서 학포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따 설명하실 박창선 입시 소장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교과입니다. 교과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서 왔다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붙은 친구 거에 학생의 생기부를 저희가 하나하나 엑셀 프로그램에다 입력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세특도 저희가 다 집어넣습니다. 즉 오실 때 뭐 내일 갖고 오실 수 없지만 지금 학교에서 이제 생기부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잘 안 뽑아줍니다. 학교에서. 근데 어쨌든 사진을 찍어 오시건 갖고 오시면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학포맵을 무료로 분석한 자료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촬영해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메일 국어 아이디 하나 드린 거고요. 한 달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 물론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상의 학포맵이 필요한 겁니다. 가상의 학포맵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1은 자 고2나 고3까지 올라간 친구들은 이미 기존의 생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옛날처럼 그냥 종이면 띠띠 넘기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1학년 1학년 세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산점을 이렇게 넣는 것을 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1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직접 호기심 부분과 학업 의지적인 부분에서의 교내 수상과 동아리 활동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이 직접 넣습니다. 물론 많이 넣은 친구들은 상당히 무겁겠고 집어넣은 것이 없으면 확정이 아니란 뜻이겠지요. 그죠? 추가된 부분이고 이 친구는 실제 올해 수시 6개 중에 5개 종합전형 합격한 친구의 생기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연대 합격했습니다. 자, 이걸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버전이고 어떤 수준인 것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 빈칸 있지 않습니까? 이 빈칸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까지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내 현재 수준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마법의 학종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건 진로 꿈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종이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업 외 소양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자, 다시 한번 고1은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상으로 네가 학업에 수용해서 네가 치과의사면 꿈이 치과의사라고 하면 1학년 때 비교과적 교내 수상으로 어떤 걸 써야 될까? 리더십은 어떤 걸 해야 될까? 만약에 지금 고1이라면 1학년 때 있지 않습니까? 1학년 걸 분석해 놓고 네가 이만큼 잘했구나. 혹은 이 빈칸은 어떻게 2학년 때 이제 어떻게 메울래? 3학년 때 어떻게 메울래? 이것을 가져가시고 3월달에 가져오셔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법의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68% 이게 연대 합격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내신 좋으니까 극상이죠. 학업의 소양이 약간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로 희망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는 이게 조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쪽으로 대학 갔습니다. 진로 희망이 다르죠. 그죠?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고1, 고2, 고3 학생들이 가져가는 것까지 내일 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 물론 고1도 가상으로 넣어보면 나오고요. 고2, 고3
자, 소신적정 이렇게 나오죠. 연대 신학과 나오고 연세대 나오죠. 네, 여기서 문화인류 이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상향이었지만 넣고 여기를 예비로, 역시나 상향이죠. 예비였는데 합격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마법인 겁니다. 학과가 나온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학종 대비, 즉 저희 사계 입시학원이기 때문에 사계 국어 수능 내신 공부법과 하는 방법과 그리고 학종에 관련된 것들을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지인과 함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계국어학원 이청화 원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